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로 남성 기능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 코코메디. 여러분, 이스타TV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의 나이 분포로 봤을 때 남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아, 나 약간 좀 왔나? 왜냐면 이거 요즘에 20, 30대도 많아요. 이게 본인은 진짜 건강히 그럴 수도 있지만 막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앉아있고 운동량 부족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 방치해두면 여러분 영원히 그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아야 돼. 이게 안 돼. 또 다른 즐거움인데.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럼 뭐 어디서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식약처, 미국 FDA 다 검증받은 비뇨기과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상담 먼저 받으세요. 솔직히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 상담 무료 진행하니까 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년맞이 특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요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거든요. 프리미엄 이너뷰티 화려화. 이거 어머니나 여자친구 선물해주면 마시고 나면 한 조금 먹고 나면 피부 안쪽이 달라진다는 얘기 많이 해요. 좋아져요. 특별 가격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자,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는 26라운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빅6팀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0 무실점 승리에 성공을 했고요. 아스날은 보머스에게 먼저 2골을 허용했지만 3골을 성공하면서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첼시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 승리, 토트넘 호스퍼는 울버햄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었던 노스웨스트 더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버풀이 7대0으로 맨유를 상대로 대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MOTW는 이 경기의 주인공입니다. 코디 학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해설위원은 또 이제 월드컵도 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표팀의 경기를 통해서 코디 학포를 좀 일찌감치 접하셨을 것 같은데 월드컵에서의 학포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기 전에 학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들어보죠. 사실 이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바날 감독이 그것을 투톱 기용으로서 약간 풀어주게 되면서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을 좀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학포는 뭐 이명철 해설이 들어갔었던 이 중계에서도 골을 넣게 되면서 조별리그 3경기 연속골로 네덜란드의 16강 진출을 뭐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냈죠. 에인토번에서는 경기당 거의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순도 높은 공격 포인트 비율을 자랑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LADBG는 사실 유럽 5대 리그에 속하는 리그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탯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스탯의 정도가 우리가 유럽 빅리그에서 보는 정도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혹은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월드컵 때도 그렇고 에인토번에서도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보면 이 선수가 꽤 영리하고 간결하면서 동료를 활용할 줄 알고 특히 카타르 월드컵 당시 넣었던 골 장면들을 보면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본능적인 움직임과 그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슈팅력과 센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중계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코디 학포 선수가 볼을 건네받고 지켜낸 다음에 다소 먼 거리였는데도 아주 강한 슈팅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슈팅력과 킥력에 있어서 이 선수가 좋은 공격수가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월드컵 보신 분들은 우리 황덕현 해설이나 이명철 해설의 코디 학포에 대한 평가를 다 동일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이라던가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다만 이 선수가 전형적인 원톱에 어울리는 선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이명철 해설의 말대로 LADBG에서는 월 시즌에 워낙에 대단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선수의 동선을 생각했을 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리버풀이라는 팀과도 궁합이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리버풀의 상황이 지금 당장 미드필더가 더 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었고, 그리고 다윈 누네스,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부상을 당한 루이스 디아스, 지오고 조타까지 여기에 공격진 한 명이 추가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코디 학포 선수가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누네스의 결정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 또 살라의 폼이 이전 시즌보다는 저하된 상황에서 과연 코디 학포가 새로운 해결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적 당시에는 좀 의문을 갖는 팬분들도 계셨었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 코디 학포에게 기대를 갖던 시선도 있었는데, 이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지만 약간 내려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전에 호베르트 피르미누가 한창 잘했을 때 역할대로 쓴다면 아무래도 이 선수가 보여주는 연계 능력과 폭넓은 활동 범위, 그리고 적절한 활동량이 충분히 리버풀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 득점원, 해결사라는 퍼포먼스의 어떤 캐릭터보다는 역시 연계와 기회 창출, 팀 플레이어로서 조금 내려와주는 공격수로서 이 선수가 더 기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우려점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에인토번에서 코디 학포가 주로 가져갔었던 활동 반격은 좌측 하프 스페이스 내지는 사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버풀이 원하는 중앙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는 측면 성향이 강했다고 보거든요. 당시에도 풀백과 이런 연계해주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고, 이 선수가 공간 침투 이후에 마무리를 하던지 아니면 사이드라인 쪽으로 길게 빠져서 어시스트를 하는, 아까 이명철 해설이 언급했었던 것처럼 거의 한 경기당 하나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또 스탯상으로 기록을 했었으니까 영향력이 좋았다는 걸 고려해보면 지금 당장 리버풀이 필요한 부분이 측면이 아니라 중앙 쪽이 좀 더 이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측면 성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았죠. 물론 여기는 당연히 중앙 미드필더진의 뎁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긴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동선 정리가 되다 보니까 누네즈도 멀티골을 기록했고 살라, 학포도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이명철에서는 이 경기에서의 학포는 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도 물론이고 또 최근에 리버풀 경기들을 보면 코디 학포 선수와 누네스의 공존이 이루어진 부분을 첫 번째로 언급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입 당시에 다윈 누네스가 어쨌든 이적료라든지 받고 있는 기대치를 봤을 때 중앙 최전방 공격수를 당연히 다윈 누네스가 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은 고정적으로 살라의 자리이기 때문에 코디 학포가 누네스와 살라와 동시에 나올 때는 왼쪽 윙포워드가 돼서 루이스 디아스 혹은 지오고 조타와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선들이 많았었죠. 근데 클롭 감독은 전반기 때 잠깐 쓰기도 했었던, 또 그 전반기 때 이 전술을 썼을 때가 피르미누가 잠깐 폼이 좀 좋았을 때예요. 이때 리버풀이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면서 최전방 공격수 피르미누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피르미누의 공미 움직임에 다른 자원들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약간 4-2-3-1 혹은 다이아몬드 사사이와 비슷한 전술을 테스트했었거든요. 코디 학포 선수를 영입할 때 클롭 감독도 마찬가지로 피르미누의 활용법처럼 가짜 9번으로 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의 경기를 보면 코디 학포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리버풀의 아쉬운 중앙에서의 공격 관여 능력, 근데 학포 선수가 내려와서 중원의 숫자를 더해주니까 미드필더의 공격력이 아쉬운 부분을 오히려 보완해준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코디 학포가 발생시키는 중앙 공간을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혀서 침투를 더 가져가고 있죠. 다윈 누네스도 중앙으로 들어와야 아무래도 더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모하메드 살라도 이전에는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벗어나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게 지난 시즌 전반기 때는 매우 잘 통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제도 더 심해졌고 살라도 어딘가 몸놀림이 좀 둔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다행히 코디 학포와 뛰면서 살라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코디 학포가 역으로 측면으로 빠지는 스위칭 플레이가 활발해지면서 학포도 살아나고 여기에 누네스와 살라까지 덩달아 호응하게 되는 공격진의 구성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경기 승리하면서 현재 리버풀이 12승 6무 7패 기록하면서 5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버풀의 상승세와 함께 순위가 많이 끌어올려졌다 보니까 공격수들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은, 학포 선수가 첫 득점을 좀처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를 표하는 팬들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득점이 터진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도 그랬었고,
그 이후 뉴캐슬전에서 이제 연속골에 성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찾아온 이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멀티골로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폼을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됐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날 경기에서 클롭 감독은 학포 선수를 폴스나인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톱 위치에 단순하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아래지역까지 활발하게 내려와 주면서 중원에 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 이 경기 중계를 좀 준비하면서 제일 우려됐었던 부분이 선발 라인업이 발표가 됐을 때 엘리엇, 핸더슨, 그리고 파비뉴 다소 불안정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동성에 있어서 좀 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원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하비 엘리엇은 열심히 뜁니다. 활동량도 많은 선수예요. 다만 이 선수가 가져가는 패스 선택지라든지 오픈 찬스가 났을 때의 중거리 슈팅이 나오긴 하는데 과연 이게 위력이 있었느냐. 사실 이것은 직전 경기였던 울버햄튼전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근데 아무래도 상대 중원을 봤을 때는 카세미로, 프레드, 그리고 프레드도 카세미로 옆에 있을 때는 조금 더 기량이 올라오는 게 있는 데다가 최근에 터널 감독은 베오르스트를 거의 공미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이제 활용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원 싸움이 이날 경기에 좀 키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클롭 감독은 여기서 학포 선수를 굉장히 아래쪽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싸움 형태에서 리버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베오르스트 포함해서 3명의 중원보다 학포가 포함된 4명, 즉 수적 우위를 이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 대한 영향력은 영향대로 높아지고, 좌측을 놓고 봤을 때는 누네스와 적극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 수비에게 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날 학포의 폴스나인은 중원 내지는 공격,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학포나 누네즈나 왼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중앙으로 전진하는 동선에서 강점을 보인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의 롤을 충분히 다르게 줄 수 있고 동선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는 두 선수 모두 좀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학포 선수가 오고 얼마 안 지나서 누네스하고는 꽤 호흡이 잘 맞는 모습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었어요. 리버풀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묻힌 경기가 됐지만, FA컵 브라이튼전도 누네스와 학포가 같이 뛰는 동안에 서로 움직임이 겹치지 않고 잘 교차되면서 왼쪽에서 협업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로 왼쪽 풀백 로버슨의 폼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번 맨유전에서도 로버슨이 볼 운반, 다양한 움직임,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마무리에 관여되는 어떤 킥력과 판단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버슨까지 볼을 끌고 와주고 공간을 활용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키패스를 뿌려주니까 공간을 적절히 양분해 들어가는 누네스, 학포와 함께 왼쪽 라인이 정말 파괴력을 갖게 되는 상황을 완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학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딱 하나 추가를 좀 해보자면 간결함이에요. 이 선수가 보기에 따라서는 에레디비지나 월드컵에서의 어떤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볼을 좀 빠르게 처리하는 습관이 있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 선수가 볼 간수나 운반에서는 좀 약점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서 학포 선수가 특출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대신에 간결하게 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볼이 오는 동안에 그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전 상황 혹은 주위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맞춰졌다는 것을 뜻해요. 평소에 플레이 시야가 넓고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간결함을 보여주면서 팀의 템포를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옵션을 이제 학포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옵션과 템포는 펄스나인으로서의 학포의 장점을 저희가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버풀 그리고 전성기 그리고 클럽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쭉 나열했을 때 전체적으로 리버풀의 공격진에서의 조립을 도맡았던 피르미누 선수의 활약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학포 선수가 앞으로 피르미누 선수의 전성기 때의 역할을 보여준다면 또 한번 리버풀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래도 루이스 디아스라는 좋은 선수가 영입이 가장 먼저 됐고, 그리고 나서 들어왔었던 게 다르윈 누네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디 학포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 우리가 흔히 지칭했었던 마누라 라인과 나이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적절한 세대 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향후에 살라가 어느 정도의 폼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리버풀 소속으로 남아있을지 뭐 저희는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축구계에서 굉장히 유망한 공격수들을 계속해서 리버풀이 데려오고 있다는 건, 저는 물론 이제 뭐 리버풀 팬분들께서는 중원 관련해서의 문제를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공격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교체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보여줬었던 정도의 영향력 학포가 꾸준히 이어준다면 사실 포스트 피르미누의 자리는 저는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걸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르미누는 클롭 감독이 원하는 펄스9으로서의 모습을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사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폼이 좀 떨어지고 올 시즌이 끝나고 리버풀과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전 리버풀 팬들이 절대 미워할 수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을 선수 본인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리버풀의 최전성기를 이제 해설과 또 팬으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피르미누 선수의 역할과 학포가 앞으로 대체해야 할 역할, 이런 구분이라던가 기대치는 이명철 해설이 그 누구보다 좀 잘할 것 같거든요. 역시 피르미누 선수는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면서 그라운드 전 지역의 수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였죠. 리버풀이 4-3-3을 그동안 썼고 실제로 포메이션 시트지상이나 선수들의 전형을 봤을 때 4-3-3이 기본 베이스는 맞지만 엄연히 따지면 윙포워드가 다른 팀의 최전방 공격수처럼 더 득점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상 최전방 공격수는 미드필더 성향을 띠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르미누 선수가 그 최전방 공격수지만 아래로 내려와서 미드필더의 배치를 다이아몬드처럼 4명의 선수들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피르미누가 보여줬던 또 하나의 영향력은 전방 압박이 있었어요. 정말 투지 넘치게 상대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1차적으로 그런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덩달아 리버풀이 1차 압박의 저지선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후방 자원들도 라인을 이어서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공격적으로 가둬놓고 리버풀이 경기의 흐름을 거머쥘 수가 있었죠. 피르미누는 그 부분에서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그리고 이 선수가 클러치 능력이 꽤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학포 선수도 지금까지 전술적으로 부여받은 역할, 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간결함과 연계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피르미누의 전술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절대적인 활약상에서 피르미누가 인상 깊게 보여줬던 클러치 능력, 그리고 약간의 개성 넘치는 고유의 세레머니, 이런 선수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들까지 학포 선수가 얼마나 잘 건네받을 수 있을지가 장기적으로 참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포 선수가 더 리버풀에 좀 더 잘 녹아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피르미누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저는 학포 선수 제외하면 딱히 생각나진 않아요. 누네스가 중앙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유형이고 학포가 그래도 저는 노스웨스트 더비를 통해서 보여줬었던 중원 영향력, 그리고 특히나 저는 로버트슨과의 연계 플레이라든지 역할 분담도 꽤 좋았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로버트슨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누네스도 그렇고 학포도 그렇고 중앙으로 좁혀서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리버풀인데, 사실 피르미누는 로버트슨, 아놀드, 이 리버풀의 최전성기를 계속해서 이끌었었던 두 풀백과도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가능성을 앞으로 학포 선수가 좀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들어오고 살라와 누네즈는 최근의 폼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전으로 활약할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이제 조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도 당연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 정리보단 역시 이 정도의 뎁스가 강팀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리버풀은 꾸준히 UEFA 대회에 참여를 하는 팀이고 리그와 자국컵 대회까지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뎁스에 대해서는 분명 두텁게 쌓아놔야 하는 것이 비로소 옳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기존 자원들의 나이에 따른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뎁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의 스타일을 잘 보면 각자 겹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역할과 강점의 분담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살라는 오른쪽 윙포워드와 득점에 분명 특화가 되어 있는 자원이고, 조타는 세컨톱도 가능하기 때문에 4-2-3-1 기준의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아니면 왼쪽인과 최전방 공격수의 경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죠. 그리고 다윈 누네스, 학포 선수, 살라와 같이 뛸 때 반대편에서 볼을 운반해주고 크레이그로스의 역할까지 보여줄 수 있는 루이스 디아스도 당연히 그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진에 매우 필요한 법입니다. 양질의 선수들, 근데 그러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있는 각자의 강점이 좀 개성 있게 드러나는 선수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합을 짜기에 따라서 오히려 다양한 구성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전 시간에 대한 분배까지 클롭 감독이 적절하게 가져가 준다면 충분히 이들이 모두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리버풀의 공격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리버풀이 7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저희가 MOTW로 다뤄봤고요. 코디 학포의 아인토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월드컵, 리버풀에서의 활약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MOTW는 코디 학포 선수였습니다.